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네 번째 주, 저희 경제사부 바로 화가 나서 억울하게요. 뭔가 답답한 심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한국 증시만 이 모양인지, 왜 2차 전지는 이렇게 돼버렸는지, 한번 또 속 시원하게 아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또 바로 이분이 나타나시죠. 이분이 오셔서 또 저희 시장에 대한 갈 길을 한번 좀 잘 말해주실지 않을까 싶어서 또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또 윤석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요? 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길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시면서요. 네.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 많지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한국 시장입니다. 네네. 한국 시장은 왜 1월 달에 그래도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 1월 달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 올해에 대한 신년 계획 세우면서 좀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의 시장으로 바뀌었는지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후 평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안 가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썼죠. 부럽습니다. 사실 20% 정도가 오르면은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상승장이라는 건 전저점을 갖다 전고점을 깼을 때를 갖다 상승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승장이 일단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 상승장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평균 4.5년 정도씩 간다고 해요. 와, 그 중간가 평균값으로는 한 157% 그동안에 오르고 중간값으로도 한 100%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을만 남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 증시도 올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구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4.5년이면 앞으로 2029년까지는 그렇죠.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보는 게 1947년부터 이후까지 분석을 해온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주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떤 부정적 이벤트, 급작스러운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상승장의 궤도로 접어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헐헐 날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일본 증시는 왜 좋냐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뭐 거버넌스를 갖다가 뭐 바꿨다.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에서 그 탈출한 돈들이 일본 증시로 몰리고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내놓고 있고. 중국 증시 안 좋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꼴찌 아닙니까? 글로벌리 꼴찌예요. 글로벌리 꼴찌. 아니, 전쟁난 러시아랑 비슷해요. 전쟁난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갖다가 저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무슨 커다란 흠집이 난 건가? 그 거시경제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사실 또 않거든요. 한국 경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점을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순환지수 순환변동치라든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죠. 통계청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향을 틀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은 뭐 그 전문가들 컨센서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걸 갖다가 뭐 지적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우리는 매번 당하는 거니까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는 것들 무감하죠 이제. 그런 거의 뭐 좀 충격을 좀 덜 받는데 걔네들이 뭐 순항 미사일 쐈다고 하더라 뭐 하는 정도인데 사실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시각도. 이게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놓고 본다. 순수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리 지정학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감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 터집니다. 뭐 중동에서도 불안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좀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뭐 러우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사실
사실은 모르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지역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 그 우려들이 사실 한국 증시의 그 저평가 요인 중에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게 네. 뭐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한국 증시를 갖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내는 가장 주된 요인은 역시 뭐 전기차 섹터 분야에 네. 배터리 섹터 분야에 낙폭이 좀 큰 것들이 그건 그것도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는 일조하죠. 겁니다. 예.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성장 산업 중에 예. 큰 축이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상대적으로 좋대는 네. 뭐 반도체가 홀홀 날아가느냐? 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 괜찮아도 네, 실적 예. 괜찮아도 오늘- 뭐 좀 가다가 또 말고 한국 증시의 어떤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어떤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증시는 치고 빠지기 전략 네. 이것들이 사실 유난히 강조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 그게 뭐 하나의 어떤 그 투자 문화 이런 형식으로 그 굳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기관들이라든지 금투라든지 네. 심지어는 연기금까지 이게 요즘 들어서는 야, 사실은 뭐 예. 좀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예, 지금요? 믿을 만한 예. 구석이 없다. 그래서 뭐 심지어 개미 투자자 같은 거는 에이 국장 떠난다 이러면서 네. 사실은 미국장, 일본장, 선진국 시장으로 몰려나가는 증상들이 이게 과연 그 이대로 둬도 좋은 건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에요.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몇 네.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를 갖다가 유난히 끌어내리고 있다. 아.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식할 때 보면은 네네. 돈 몰리고 강한 데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진짜 지금 뭐 센 미국이나 일본 네. 이런 쪽에서 같은 뭐 투자에 반도체를 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 점유율 3위인데 네네. 그게 더 신고가를 갈 정도로 그런 탄력을 보이고 가게 되면 네네. 아니 시장 점유율 1위는 그렇죠. 삘삘대고 있고 1위는 그러면 저희는 차라리 그러면 그쪽 시장 가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뭐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네. 언젠가는 사실 뭐 산이 높으면 네. 골도 깊고 네.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다고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산이 높으려고 한다면 깊은 골에서 산이 높으려고 한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 미래 성장성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라는 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네. 그게 구조적 성장주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경기 순환주든지 간에 그 실적은 특정 분기 아니면 특정 분기를 지나서 한두 분기 아니면 길게 잡아서 1, 2년 정도로 무너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기업의 성장성 자체, 특히 예. 우리나라 뭐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냥 뭐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고요, SK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비유하듯이 네. 다른 나라 반도체는 홀로 날아가는데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네. 날아갈 듯하면서 좀처럼 날아가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고 있느냐? 아, 이거는 보고 있으면- 결국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네. 사실은 그 기업들을 갖다가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 예. 어떤 불안 요소, 리스크 요인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전체를 보는 네, 거죠.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그 예. 리스크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좀 높게 보는 거 아닌가? 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해외로 그렇다고 이제 가서 대안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저희 계속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뭐 저는 제가 그 주식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이런 경제 증권 분야의 어떤 방송들에 나와서 애초부터 맨 처음에 한 거지만은 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트레이딩 방식, 그러니까 네. 단타 위주의 어떤 트레이딩 방식을 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수익을 갖다가 충분히 거둘 수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내 삶을 바꿀 만한 어떤 부를 읽을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투자 경력이 길다면 긴 사람 중에 하나 되니까 뭐 예. 연배가 오래됐으니까요.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아우 안 그래 보이십니다. 연식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20년 되신 거 아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 예. 이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그런 것들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그만 수익들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 아, 그러니까 뭉텅뭉텅 큰 돈을. 그게 예. 사실은 큰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들은 네. 내가 항상 봐도 내가 그래도 믿었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확신 음. 그걸 무너질 때 어떻게 버티느냐
그런 주식들이 어떻게 버티고 예. 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 참 이런 기회들이 그 쉽게 오지는 않은 기회 같다. 아, 물론 예. 이제 그 현금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기업들을 사놓고 하면은 외국인들 지금 떠났던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한반도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저는 뭐 모든 솔직히, 글로벌 관계 이해제가 다 관계에 복합됐을 의해서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김일성 그 김씨 왕조 자체가 예. 완전히 패족당하는 어떤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다 망한다는 어떤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 그렇죠.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 특히 뭐 북미에 산다거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을 갖다가 얼마나 실제로 피부로 절감하면서 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평생 가봐야 네.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간접적인 경험에 불과할 텐데, 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랑 한국인들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공포감 자체는 다르지만은 네. 이게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이게 잦아들 거란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예. 그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또 더구나 긴장의 어떤 수위 자체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높여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돌아갔던 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네. 언젠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그 펀더멘탈이 유지되는 한, 그다음에 특정 어떤 산업군의 기업들이 건재하는 한, 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만약 이렇게 꼴찌를 내달릴 거냐 하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네. 예, 우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종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시장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버티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버티는 게 그 가장 합리적인 옵션이다. 네. 가장 합리적인 옵션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한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작년이 최악이었고, 네.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실물 경제 자체를 갖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자체를 갖다가 반영하는 건데, 네. 그것들이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분명히 낮을 거는 분명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외부적 요인들이 좀 잠잠해지면은 네.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네, 다 우리 전문가님 말 듣게 되면은 네, 되게 마음이 위안은 오는데 네. 그래야지 이게 맞아 하고 딱 보는데 막상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이러고 있는 게 저희 심정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제가 반드시 드리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도 많이 이제 뭐 학습을 한 거죠. 예, 학습을 예. 한 건데, 네. 그러니까 투자의 그 거장들, 네. 레전드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투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내심이다. 인내심이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의 주머니에서 엉덩이가 그렇죠. 무거운 사람 쪽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탈라니 같은 경우도 사놨으면 그냥 한숨 잠을 자라. 꿈을 꾸듯이 잠이 안 잊어버려라. 와요. 잠이 안 와요. 예. 근데 주식 창을 궁금해서요. 갖다가 예. 사실 들여다 보면은 네. 업장이 무너지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이제 그 이번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속으로는 고민을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놈은 얼굴도 뻔뻔하고 왜 또 나와가지고 아, 뭐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소리를 하느냐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저도 역시 지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손해 보는 투자자로서. 예. 마이너스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예. 저는 뭐 내가 여기 와서 한 말대로 나는 실천에 사실은 옮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예. 그 저도 뭐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내 포트 아니면 계좌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심하지요. 한심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경험,
네. 뭐 역사라고 거창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경험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그렇지만은 그 항상 되돌아와서 그 나중에 올라서 보게 되면은 내가 믿었던 내가 충분하게 어떤 그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념의 내재화라고. 네. 그걸 갖다가 그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어떤 실적이 반드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기업의 과연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자체가 진짜로 무너진 것이냐.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지금의 그 최악의 실적은 사실은 그걸 갖다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조정 자체가 상당히 깊은 조정이 지금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라고 하기에는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정도 무너지고 나면은 저는 오히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 그 당장 네. 넘어가신 거네요. 네, 그걸 갖다가 일단은 그 자체를 넘어간 거야. 사실 한 뭐 계좌에서 한 20% 30%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러면은 안달이 나요. 그렇죠. 예, 안달이 나는데 예. 그게 뭐 한 40%좀 넘어지고 뭐 이러면은 예. 학설이 나고 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실 달관의 경지 사람은 이르게 돼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데요. 예, 무섭죠. 예.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은 이미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손절의 시점을 이미 놓친 거고. 너 지나갔죠. 예. 예, 손절의 시점을 놓친 거고. 우리가 이때 판단해 봐야 될 거는 뭐였냐면은 이 주식을 내가 과연 그러면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되느냐를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손절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그걸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 편향이라는 걸 갖게 돼 있어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좀 내렸어도 네. 좀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객관화 시켜서 네. 그 객관화 자신을 갖다가 객관화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네. 누구나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진짜 제3자가 돼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내가 그럼 그걸 갖다가 손절하는 게 맞았느냐? 그걸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그거 지금 그때 가서 가령 뭐 익절 그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긴 거랑 네. 아니면은 그 막 내려가지고 어느 네. 정도 이제 손실 시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냥 털고 나온 게 맞는 거냐라는 걸 했을 때 네.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네네. 막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뭐 수익은 아니고 내 똔똔 됐을 때 그냥 정리했다가 네. 더 밀리면 사야지. 다시 누릴 때를 하는 건 그거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단한 분들이죠. 어차피 물려요. 네, 그때.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분들인데 네. 사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 같은 거 50 몇만 원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럼 뭐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똔똔 시점에서 만약에 그 가령 뭐 5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자신이 한 45만 원에 샀어요. 네. 근데 45만 원까지 내렸어. 네. 똔똔 됐어. 네. 그러면 좀 많이 내린 것 같으니까 이걸 팔고 이걸 다시 사야지. 네. 좀처럼 글쎄요 이게 나갈까요? 어렵죠. 또 그냥- 이걸 샀어. 네. 샀어도 또 역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 또 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고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식이 한번 이렇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급락을 할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저점을 갖다가 예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게 뭐 기술적으로 뭐 피보나치 무슨 뭐 되돌립니다 해가지고 20몇 퍼센트, 뭐 50%, 60%, 많이 70몇 보죠, 퍼센트, 뭐 기술적으로 이런 분석들을 갖다가 기술적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네. 차트도 그려놓고 뭐 지지선 저항선 해놓고 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사실 뭐 옛날에 그런 것들 갖다가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오르고 내릴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예. 단 한 가지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열기에 들뜰 때는 예. 비이성적 과열에 들뜰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준까지 시장이 가는 거고요. 예. 반대로 시장이 냉각하기 시작할 때는 겁없이 상당한 수준으로 냉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모멘텀, 네.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제가 거기에는 반드시 충격이 작용이 돼야 돼요. 네. 그 충격이 작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지금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한다든지, 네. 어떤 신호들이 하나는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사실은 이 냉각된 그 어떤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에
회복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너는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지금도 너는 네 포트에 이걸 갖다 갖고 있는 거냐. 예. 그리고 현금만 생기면 조금씩 조금 담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전문가님. 네. 이 제가- 성상성 자체를 갖다가 예. 의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네. 자 지- 여기 이 예, 얘기는 예. 제가 지금 시장 얘기를 하고 있다가 좀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어요. 너무 억울하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네네. 한국 시장 조금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다시 들어올 거다. 네. 걱정하지 마라. 네. 예. 기다려보고 들어오게 되면은 네. 예, 그때는 다시 그때까지 웃는 날이 올 때까지 뭐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뭐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지 않겠어요. 자연의 이치죠. 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떨어질 때는 진짜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예.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편향에 불과한 거다. 네. 한없이 떨어지는 것도 세상에는 없는 거고요. 예.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정점이 있고 네. 하다못해 이제 극저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정점과 그 저점을 갖다가 누군도 알 수 없는 거고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시점에 언제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돌아온다.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뭐 많이 밀리면 예. 당연히 외국인들 써니까 또 들어오겠네. 그 다음에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네. 한국에 어떤 진짜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지금 떠났던 외국인들은 언젠간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예. 그고 기간이 네. 억장이 무너지고 이거 폈다가 아우 이거 부셔버리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네. 이 피디님 건데. 네. 예. 그래서 그렇지. 네. 예. 잘 다스리자. 길을 모으고 다스리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시장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